안산 방조제 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네, 우발적 범행이란 기존 입장을 뒤엎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해한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진술이 번복될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변했는지요? 일단은 본인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그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얘기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집안일 같은 것도 일체 자신에게 미뤘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화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부모에 대한 어떤 욕설 같은이나 비난까지도 했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13일 오전 1시에 구체적으로 예. 보면 나와 내 부모까지 무시를 했다. 예. 전날에 이제 격분해서 망치를 준비했고 머리를 흉기로 때려서 살해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게 전체적인 어떤 과정이 있었고 쌓아왔던 분노가 있고 그게 폭약이 되는데 네. 말씀하신 부모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게 뇌관이나 방아쇠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 따로 떼놓고 이걸 범행의 동기로 봐야 할지는 수사를 좀 진전해 봐야겠죠. 예. 네. 그런데 이 범행 예. 동기를 그대로 믿기에는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가능성도 저도 이제 뇌관이나 폭약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데요. 네. 이 범행 과정이나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뭐 네.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 머리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상반신, 하반신까지 광범위하게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들도 각각이 굉장히 유중한 형태라서 이거를 단순하게 이 피해자를 해치는 정도의 것이었느냐 아니면 그동안 어떤 쌓였던 분노라든가 복수심에서 이렇게까지 잔혹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건을 이렇게 맡아보시면 범행 동기에 따라서 살해 도구라든지 살해 방법이 많이 달라지나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람을 해친다는 게 정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예.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잔혹해지는 경향은 있지만 이 경우처럼 이제 동기를 이용해서 뭐 피해자의 어떤 생명이 끊어졌을 게 거의 확실히 보이는 상황에도 네. 계속해서 좀 과격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살해 의도 이상의 어떤 분노라든가 복수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검 결과를 보면요. 일단은 머리에 큰 외상이 있고 얼굴뼈에도 골절이 있고요.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요. 갈비뼈에도 골절이 있었고요. 오른팔, 오른쪽 폐, 흉기로 인한 상흔이 있고요. 하반신까지 흉기로 인한 상흔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온몸을 다 구타한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온몸을 다 구타한 것이고 예. 이제 뭐 더 날카로운 도구는 아니었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한 곳에만 주로 뭐 머리나 네. 뭐 아니면 뭐 심장 쪽이나 이런 쪽에만 이제 집중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분노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되게 한쪽에만 계속해서 반복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같이 골고루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자제를 잃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 잔인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요. 아, 네,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일단은 진술을 했는데 예. 과연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우발적이냐 아니면 예. 계획적인 어떤 것이냐라는 데서 중요한 어떤 나눔의 포인트가 될 것일 텐데 예. 지금 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망치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 애초에 다 가져올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잠들었을 때 내가 살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다기보다 또 다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도 뭐 어떤 방어용 무기로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범죄로 가는 것은 뭔가 생각과 행동이 딱 일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흉기를 준비할 때에 본인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잠들 때 그럼 오늘 가져와서 오늘 잠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행동에 옮겨야겠다라면 명백한 계획적인 부분이고 그렇게까지 준비하진 않았는데 예.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부모를 무시하는 발언을 듣고 나서 이 정도는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라면 또 계획의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과연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계획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발적인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할지에 대한 네.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처음에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처음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네네. 이 정도 범죄라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처벌을 받겠구나. 네. 더구나 아무리 뭐 사회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어떤 뭐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최소한 일반적인 아주 크드란 어떤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 10년에서 16년 가량을 예. 양형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 뭐냐 만약에 계획적인 어떤 동기가 있었다. 그래서 비난 어떤 가중 예. 요소가 들어간다면 15년에서 20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비난 동기가 예, 비난 있으면. 동기라고 예. 하는 거고 예. 거기에 이제 만약에 경제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뭐 보험 살인 이런 게 들어갔을 경우 거기는 또 어떤 범죄가 결합돼서 더 올라가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알아서라기보다는 네.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짐작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자신의 범행을 조금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네. 자, 이 정도의 어떤 형량에까지 개념이 조금 있었다면 물론 상식적인 수준이지만요.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결국에 진술을 바꾸게 되는 걸까요? 보통 이제 그게 생각하시는 게 범인을 잡는 것까지가 수사가 아니라 네. 사실은 범인을 검거한 이후부터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확히는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정확히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식의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를 밝혀내는 게 수사기관의 몫인 거거든요. 네. 그때 얘기를 처음에 했었을 때와 실제로 나타난 결과물이라든가 현장의 증거라는 것과 맞지가 않는 부분들을 대비를 시켜가면서 정확히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A부터 Z까지의 순서들이 쭉 풀려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사 그렇다면 과정에서. 더 나올 수도 있겠군요. 예. 지금 말씀 아까부터 이제 계속 그 꺼림칙한 부분이 네. 이렇게까지 잔혹한 수법을 썼던 게 과연 그런 정도의 분노 때문이겠냐. 생각해보면 성인 남성들이 동거를 하면서 그런 정도의 나이 차가 있는데 뭐 아닌 말로 구박을 받는다거나 뭐 좀 모욕감을 느낀 정도의 일은 겪지 않은 분이 별로 없을걸요? 뭐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자취를 하고 학생 생활을 하면 그런 정도의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잔인한- 정도의 사실 분노라는 그렇죠. 게 네.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라면 예. 뭔가 혹시 다른 게 있지 않은 건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에서 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력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 심리분석관이죠.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과연 동기는 무엇인지와 감추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감추고 있는 것이 무언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또 얘기하는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네. 전문적으로 캐낼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프로파일러들인 거고 거기에 이제 아마도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양형에도 참작 기준이 되지만 이 사람의 범행의 그 방법이라든가 추가 범행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뤄 짐작하는데도 네. 사이코패스 지수 여부가 하나의 중요한 사이코패스다. 어떤 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일단 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지금 훼손을 해놓고요. 그냥 뒤에 그 자기가 죽인 시체를 그냥 유기해 놓은 상태로 SNS를 하고 뭐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의 관련성을 조금 의심할 만한 부분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의심할 예. 만하다고 보는 게 예. 사이코패스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인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고 본인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이후의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사람을 해쳤다면 그 이후부터 사실은 우발적으로 분노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지른 이후에 정말 경황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을 추스려버리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유형이고요. 네네.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을수록 그 이후에 더 차분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시신을 그렇게 훼손하고 자신의 어떤 도피를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뭐 시신을 유기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일단 그게 끝나고 난 뒤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다들 언론에서도 어떻게 자신이 그런 일을 해놓고도 뉴스 한 번을 안 보냐고 하는데 사이코패스인 게 맞다라면 어느 정도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면 예. 관심 없어지죠. 자기 할 일 다 했거든요. 살인했죠. 예. 시신 네. 유기했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상생활로 본인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보통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는 감추려고 하는 경우잖아요. 시신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겠지만 사실은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훼손해 놓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그냥 버리고 와서 무책임하게 그냥 시간을 보낸다. 정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건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은 그 부분밖에 없을까요? 그런 예.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럴까요? 예. 그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사실 방향성이 예. 첫 번째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일이 예. 이 가장 강력한 증거물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훼손하고 유기하는 일이 되는데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그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던 나머지 살인만으로 분이 안 풀렸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부 중첩되기도 하고 일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인지를 예.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경찰이 이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흉악 범죄의 경우에 공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 오락가락 기준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렇죠.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건가요? 또 댓글을 봤더니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아들, 딸 죽인 부모들 얼굴도 공개해라. 뭐 이런 뭐 정말 화가 난 메시지 좀 봤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살인이나 사체훼손 같은 어떤 강력한 범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어떤 증거 자료가 있었을 때 네.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정해놓다 보니까 네. 이제 관할 경찰서장을 그 어떤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이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 그 말씀하신 부모가 자식을 해쳤던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이 있었죠. 예. 그 다른 자녀들에게 추가 피해, 심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공개를 안 한 거고요. 굉장히 최근에 잔혹했던 뭐 오원춘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굴 공개한 게 그런 어떤 제3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없었고 네. 네. 오히려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뭐 도주를 한다든가 네네. 해서 다른 추가 범행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공개를 했던 거거든요.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만들어 놔야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좀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시작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 정 대표가 받은 형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올해 6월이면 끝이 납니다. 예, 예. 8개월형이었고요. 항소심에서 원래 1심에서는 1년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8개월로 감형이 됐죠. 네. 감형이 됐고 정은호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 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만이 상고를 했을 때는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형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석방이 될 네. 만기 형기를 마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사실 그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예. 구속 수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술이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 수사를 하는 주체인 검찰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제 또는 저는 또 변호사다 보니까 예, 그게 예. 왜 달라져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또 이런 반론을 많이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예. 현실적으로도 이제 구속이 되면 신병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진술의 어떤 심적인 압박감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건데 네.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지금 로비 의혹이 단순한 로비 의혹이 아니라 이게 어떤 현재 직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했다면 뇌물을 공유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액수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이건 추가적인 범죄가 분명히 맞고 또 그런 금원들을 그럼 어떻게 마련을 했겠느냐. 아무리 비상장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주식회사인 곳이라면 거기를 자기 개인 주머니 쓰듯이 썼다라면 이것도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추가 어떤 범죄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될 텐데 막 당장 단기간에 그런 수사가 특히 경제범죄에서 이루어지긴 어려운 법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럼 지금 한 달입니다. 한 딱 달 한 정도 달 지금. 정도. 물론 이제 다시 구속영장을 뭐 청구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할 수는 근데 있죠. 어째 지금 기회는 한 달이 있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요. 그렇다면 이 로비 의혹, 이 비자금 의혹이 상당히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 확산이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는 건데 얼마나 파헤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법조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 예. 정말 제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연루가 돼 있고 예. 법원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이런 로비 사건, 특히 법조계 로비 사건의 문제점들은 검찰이나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재량권, 힘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부 내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이 약간은 조금 뭐 부정한 어떤 이유에서 네. 이 어떤 힘을 사용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불법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래도 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이미 본인이 그런 식의 로비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정은호 대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은호 대표의 어떤 진술 더하기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검찰에서 성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예. 많이 달라질 수 있으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